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주간 기준으로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2% 가깝게 빠졌고요. 코스닥 시장은 3% 넘게 빠졌습니다. 이번 주 우리 증시는 실적과 이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 따라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주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요. 이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발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준 위원들의 비둘기적 성향의 발언이 나올 것이라는 분석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 삼성전자가 금요일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함께 실적에 따라서 시장의 수급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시초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 있습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액트로라는 종목입니다. 동사는 스마트폰 핵심인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012년에 설립되었고요. 액추에이터 전문 기업으로 작년 8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된 지 이제 1년이 갓 넘은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출 비중은 AF, 오토 포커스 액추에이터가 42.7%, 아이리스 액추에이터 30.4%, OIS 액추에이터 22.3%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사의 강점은 제주공정 내 자체 개발 자동화 설비를 적용을 해서 경쟁사 대비 높은 자동화율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타사보다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카톡T라고 일명 부르는데요. 스마트폰 뒷면에 이 카메라 부분이 좀 튀어나오는 그런 것들을 동사의 기술로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적인 부분 역시 동사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폴디드 줌 기술을 자체적으로 적용을 하면 카툭티 현상이 이제 없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신규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경우 삼성이나 애플, 화웨이 같은 이런 회사의 신규 플래그십 스마트폰에는 전면에는 1개에서 2개, 후면에는 3개에서 4개의 카메라 모듈을 달고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카메라 기능 개선이 필수, 경쟁력이 되는 이 상황에서 높은 생산 수율과 선제적인 기술을 보유한 동사의 수혜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1,800원이고요. 목표가 14,000원, 손절라인 9,8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액트로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그리고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최낙철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신일섭 소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이 하이트진로 홀딩스는 1.37%의 수익률, 그리고 9월 23일에 주었던 삼성출판사는 손절가 터치하면서 포트에서 제외됐고요. 아프리카TV는 3.66%, 삼양식품은 1.69%의 수익률, 그리고 양지사는 손절가 터치하면서 포트에서 제외됐습니다. 네, 최낙철 팀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일단 9월 23일에 주었던 JTC가요. 벌써 13%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고요. 18일에 주었던 MVH 코리아는 1.08%, 파워로직스는 3.67%, 코나아이는 11.35%의 수익률, 그리고 오이솔루션은 1% 가까운 수익률, 그리고 9월 9일에 주었던 캠트로닉스는 목표가가 터치가 됐습니다. 19% 이상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네, 신인석 소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는 삼양식품 올라와 있습니다. 1.69%, 4위는 아프리카TV 3.66%, 3위에는 오로라 올라와 있습니다. 5% 가까운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2위에는 인터로조 올라와 있습니다. 9.57%의 수익률. 그리고 1위에는 다나와 올라와 있습니다. 8월 26일에 추천해 주셨고요. 수익률 11% 가깝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천학설 팀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부터 함께 보시면 종근당바이오 올라와 있습니다. 9.49%, 그리고 4위에는 코나아이 올라와 있는데요. 11% 이상의 수익률, 3위에는 JTC 올라와 있습니다. 13%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2위에는 인터로조 올라와 있는데요. 13.77%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1위에는 캠트로닉스 올라와 있습니다. 수익률 20% 가깝게 가져가면서 목표가 터치가 됐습니다. 네, 전체 수익률 탑 8입니다. 8위부터 함께 보시면요. 이창호 본부장의 써니전자 올라와 있습니다. 23%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7위에는 이창호 본부장의 이 종원수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27.5%, 그리고 6위에는 김재성 팀장의 대성미생물 올라와 있습니다. 9월 2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수익률 28% 이상 가져가고 있고, 5위에는 이창호 본부장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올라와 있습니다. 8월 2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수익률 34% 이상 가져가고 있고, 4위에는 백은한 팀장의 TBC가 올라와 있습니다. 39.51%의 수익률을 가져갑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차동환 차장의 컬러레이가 3위권에 올라와 있습니다. 40%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2위에는 김재성 팀장의 실로펙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40.3%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1위에는 백은한 팀장의 하림이 올라와 있는데요. 8월 30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수익률 42% 이상 가져갑니다. 네,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석 소장님께서 다나와를 8월 26일에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수익률 11% 가깝게 가져가고 있는데요.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흐름이 상당히 좋네요. 이 몇 년인가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차트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묘사해서 설명하면은, 상상하면은 보일 거예요. 머릿속에. 비행기가 이륙하듯이 뜨고 있어요. 머릿속으로 상상하시면은 보이죠? 지금 그 8년 연속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강하고요. 이 얘기 하려고 여쭤봤던 건 아닌데, 그 앵커님은 그 강변에 있는 CGV를 자주 다니신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처음에 CGV가 1호점이거든요. 거기 생길 때 그 테크노마트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컴퓨터도 팔고 핸드폰도 팔고 전자기기를 엄청 팔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많이 사러 갔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뉴스가 나왔죠. 거기 다 공실이고 다 떠났대요. 아무리 임대료를 없대요. 임대료가 없고, 그 관리비인가 뭐 얼마 몇십만 원 내면 다 입점 가능하대요. 아무도 안 들어온대요. 그 무슨 얘기냐면 아무도 거기서 안 사요. 오프라인에서. 서초동의 국제전자센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용산 거기에 용팔이들이 망한 것도 똑같아요. 그게 다 어디로 갔어요? 지금 다 온라인으로 갔어요. 그래서 다나와가 처음에 뭘로 시작했나요? 조립 PC, 그리고 전자기기로 시작했죠. 근데 이제 다나와가 물론 비교 검색기로 다나와인데, 제가 여기서 그 중음 이의어라고 하나요? 다나와가 그 다나와인데 지금은 다른 게 왜 다 나오지 않냐? 다른 게 다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자기기로 시작해서 물론 그 아까 말한 거 다 말했죠. 국제전자센터 어릴 때 다 있었어요. 국제전자센터, 강변에 테크노마트, 그런 데 가서 다 샀죠. 뭐 청소년들이 용돈 받아가지고 아껴서 갔는데 막 거의 눈두덩이 맞는 수준이에요. 지금 다 그 얘기해보면 알잖아요. 남자분들 다 사기당해서 다 사기 당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어요. 시대의 어떤 그 뒷걸음으로 다 넘어갔어요. 뒤안길로 다 넘어갔고, 다나와 같은 스타일로 이제 변신을 한 거예요. 물론 거기 요런 모습으로 변해가지고 그 분들이 그대로 스며들어서 이제 여기도 다 생활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거 옛날처럼 그렇게 막 못하죠. 왜냐면 비교 검색하는 그런 어떤 기술들이나 이런 것들 다 생겼어요, 이제 무기가. 옛날에 언론도 발달하지 않았고, 그렇죠. 다 닫혀 있었고, 뉴스도 몇 개 없었고, 그렇죠.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다나와 같은 비교 검색을 통해서 다 이제 그 면밀히 따져보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장난질을 예전처럼 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다나와 같은 사이트가 더 각광을 받고, 카테고리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대를 많이 지금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8년 연속 상승에다가 이번 연도에 역사적 신고가를 가서 2018년 고점까지 뚫어버렸거든요. 이제 머리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저런 차트로는 나가고 있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면 굉장히 좋다. 저 일봉이죠. 연봉으로 보면은 머리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꾸준히 들고 가면은, 지금 그러니까
고점에 29,400원에 산 사람만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 어쨌든 29,400원이라 3만 원 선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다나와를 통해서 여행, 항공, 화장품, 뭐 그 생활용품 다 사고 그걸 비교 검색을 통해서 각 사이트 쇼핑몰로 들어가고 이런 것 때문에 수수료가 엄청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나와가 앞으로 굉장히 기대가 된다. 이 단기적인 수익률 게임 말고도 중장기적으로 계속 눈여겨봐야 될 종목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리뷰 하나 더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철 팀장님께서 추천해주신 캠트로닉스가 수익률 19% 이상 가져가고 있습니다. 목표가로 1,500원 주셨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1,950원에서 시장 종가 형성됐습니다. 이제 좀 매도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우선은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상향 추세로 살아있기 때문에 우선은 홀딩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이 주가 상승 이후에는 가장 큰 이유에는 아니면 갤럭시 노트 10의 이제 흥행에 따른 이 삼성 무선 충전 사업부에 대한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 3분기보다 좀 더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기관들의 꾸준한 매수세가 보이고 있는데요. 주가 흐름 자체도 최근에 주가 상승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8,150원대 부근이 이 바닥을 3번 다지고 최근에 나와서 상승이기 때문에 기존의 목표가 고점이었던 11,900원까지 충분한 우상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900원까지 목표가를 설정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최근에 급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이 나온다면은 기존의 21선 부근까지 내려오겠지만 최근에 실적 3분기 실전이 다가오고 있고 또 하나 기관들의 꾸준한 매수세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우상향 모습이 그려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급락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1% 넘게 빠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움직임 없이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장 전략은 좀 어떻게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네, 왜 이게 급락으로 시작하는 거죠, 지금? 미국 시장은 트럼프 탄핵 소식이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 뭐 물론 공화당에서 뭐 통과가 안 되겠죠. 상원은 공화당이 먹고 있는데. 근데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36 빠진 거 말고는 미국 증시도 탄탄하고, 아, 우리나라는 또 여기서 이제 무너지나요? 결국 그 이번 19년도, 아, 글쎄 지금 이 2달 남았는데 지금 여기서 차트를 돌리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이고, 이렇게 되면은 코스피가 120개선을 깨트리고 끝날 확률이 있다. 아, 되게 안 좋네요. 2008년도에도 안 깨졌거든요. 그쵸? 2008년도에도. 2008년 서브프라임이 터졌을 때도 120개월선을 지키고 6개월 동안, 그쵸? 6개월을 다진 다음에 거기서 반등해서 저기 몇 가지 갔어요. 바로 다이렉트로. 2200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3, 4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거기서. 3, 4천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3, 4천은 말이 안 되는 얘기 못 가요, 지금. 근데 그때 이제 기대감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우리 편이 막 이기니까 막 엄청 갈 것 같은데 또 거기서 이성을 찾아야 돼. 거기서 계속 이제 그러다가 지금은 다시 2천을 위협하는 상황인데 이게 그 똑같은 2천이라도 지금 120개월선 밑에 있어요. 지금 보면은 2015년, 16년에도 120개월선을 지켰고 2018년도에도 그 120개월선을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120개월선이 깨진 역사가 보이질 않아요. 지금 그 엄청 과거를 소환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2003년을 소환해야 돼요. 2002년에서 3년에 그때 120개월선을 깨고 깬 적이 없어요, 지금. 뭐 다른 뭐 기술적 분석하는 뭐 그런 선들도 많이 있고 있는데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이동평균선이 120개월선 일단 깨지고 이렇게 끝난다면 되게 너무 안 좋은 지금 상황인데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내용은 뒷배경은 있어요. 뭐 해외 투자로 다 빠지고 지금 국민연금도 해외 투자 수익률만 월등하게 나왔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해외 투자 비율을 높이는 거는 찬성을 하는데 국민연금 자체에 대해서 찬성을 안 해서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상황, 이 모습이 다른 뒷배경을 얘기를 안 해더라도 그림 자체가 2003년 이전을 소환해야 될 정도로 120개월선 깨진 적이 없다, 지금. 그래서 저는 상당히 지금 위험해 보이기 때문에 잠깐 뭐 반등했던 거 잠깐 즐겼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짧았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계속 10개월선 맞고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2018년도 10월부터 1월부터 그쵸? 계속 보시면 이 핑크색이 10개월선이 계속 맞고 떨어지고 있거든요. 계속 맞고 떨어지면서 120개월선을 깨서 지금 상당히 위험해 보인다. 위에서는 또 20개월선하고 다 쏟아져 내리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머리에서 압박이 상당히 지금 가해진 상황이라 지금 어떤 뭐 아주 강력한 뭐가 이슈가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있더라도 이거를 타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네, 9월 30일 월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오늘은 9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자 한 주를 시작하는 첫 장입니다. 일단 오늘 아침에 시총 상위 종목들에 대한 여러 가지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뉴욕 증시에서는 반도체 종목들 급락했지만요. 우리 시장의 투톱 종목에 대한 의견은 긍정적입니다. 일단 이번 주 금요일 잠정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메모리 부진이 모바일로 상쇄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내년 메모리 수요가 증가될 것이다 라면서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기존 대비해서 10% 이상 11만 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현재차에 대한 의견도 긍정적입니다. 환율과 신차 효과의 3분기 호실적이 기대된다는 의견 나오고 있고요. 이 코스닥 시장의 1위 종목이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주가 하락이 과도하다며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함께 참고하시면서 오늘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1% 가깝게 하락하면서 48,000원대까지 내려오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1% 가깝게 빠집니다. 86,600원대에서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현재 움직임 포착되고 있지 않고 5위권에는 네이버 올라와 있고요.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155,500원에 출발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일단 6위에는 현대모비스 올라와 있습니다. 249,000원대에서 이 거래 출발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7위권 0.6% 상승하면서 167,000원에 거래가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LG화학의 경우에는 여전히 8위권까지 내려앉은 모습이고요. 오늘 0.6% 하락세로 출발을 합니다. SK이노베이션과 현재 특허 분쟁을 놓고 지난 주말에 좀 설전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시장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9위권에는 LG생활건강 올라와 있습니다.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죠. 1% 이상 상승하면서 130만 1만 9천 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요. 10위권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약보합권에 출발합니다. 31만 원대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양지수 하락 출발합니다. 코스피 약보합권 2042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약보합권 625선에서 출발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51,000원대, CJ이넴도 0.8%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KMW는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하락세 나옵니다. 1% 넘게 하락합니다. 74,500원에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4위권에는 펄어비스, 그리고 5위권에는 메디톡스 올라와 있습니다. 메디톡스 지난주에 이 중국 시장 기대감 받으면서 계속 상승 그래프 그려왔는데요. 오늘도 추가 상승합니다. 38만 1,500원에 시장 출발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좋지 않습니다. 휴젤 보합권, 스튜디오 드래곤도 1% 가깝게 내리면서 이제 69,000대 이탈되고 68,700원대까지 내려왔고요. HLB가 8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9위권은 SK 머트리얼즈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166,400원, 그리고 파라다이스가 10위권까지 올라왔지만 현재는 별 움직임 없이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희수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QSI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에 이제 눈높이가 높아졌죠. 무슨 눈높이? 영화 보는 눈높이가 CG 기술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그쵸, 되게 실감나는 그 장면들을 연출을 하잖아요. 그리고 가끔 마블사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마블사가 다 솔직히 거의 장악을 해서 그쵸. DC는 이제 저스티스 리그 만들다 망했고, 그리고 그 마블 팬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뉴스가 또 나왔잖아요. 그 소니랑 그 마블이랑 디즈니랑 싸우다가 그 스파이더맨이 지금 빠질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수익 배분 때문에. 근데 지금 극적으로 타결돼가지고 이제 스파이더맨 후속작이 나온다고. 그래서 톰 홀랜드가 인스타그램에다가 다행이다. 여러분들에게 합류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썼는데, 어쨌든 스파이더맨을 보면은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 거미줄을 쏴가지고. 근데 그런 장면들을 실제로 뭐 거미줄을 쏘고 있어요, 거기서. 근데 그게 다 이제 뭐 연기를 하는 건데, 거기 이제 모션 캡처를 통해서
그래서 그 가끔 그 촬영 장면이 유출된 화면들 있잖아요. 개봉하기 전 보면은 막 톰 홀랜드가 막 몸에 막 관절마다 뭐를 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움직이는 동작을 인식을 해가지고 뭐 그거를 어떻게 자세는 모르 전문가가 알겠죠. 그래서 자세히 구현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되게 실감나게 영화를 보는 건데 그 모션 캡처를 하기 위해서는 이 레이저 다이오드라는 기술이 필요한데 이 QSI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QSI가 최근에 엄청나게 급등을 하더라고요. 근데 자료가 없어요, 자료가. 이게 워낙, 그러니까 물론 되게 작은 종목은 원래 자료가 없는데 그 보고서가 나와도 다 NR로 나오잖아요. NR. 그래서 목표 주가를 제시를 안, 이 의견을 제시하나요, 의견을 제시 안 하고 단순히 그냥 기업 소개 측면에서만 쓰고 이러는데 왜냐면 너무 작으니까 커버하기가. 그래서 그리고 그렇다고 그러면 IR 자료로 있었는데 IR9에 들어가면 IR 자료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홈페이지를 들어가면은 홈페이지도 최근에 바뀐 것 같아. 왜냐면 이 그 보통 홍보센터 같은데 이 뭐 명칭은 틀릴 거예요.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소식이 다 올라오는데 새 소식이 4개밖에 없는데 이게 2019년부터 이거를 썼어요. 옛날부터 하던 회사인데 새로 바뀐 것 같다. 지금 여기 어린아이가 바람개비를 불고 있는데 뭔가 훨씬 더 나은 미래를 만든다는 의미에서 어린아이를 이미지를 넣은 것 같은데 가장 최근 소식을 하나 올려놨는데 2019년 8월 27일 날 중국 위에시에다가 입주 계약을 체결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입주 계약을 체결했다는 건 이 위에시에다가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니까 레이저 프린트 산업 그 기지를 위해서, 그렇죠, 글로벌 레이저 프린트 기지. 그러니까 아까 모션 한다고 안 되는 게 이 전문 분야잖아요. 용어가 또 틀리잖아요. 이 레이저 분야인데 여기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이 쫙 나와 있어요. QSI가 그 만드는 제품들이 엄청 많죠. 이게 뭐 여기는 어떤 그 규격인 것 같아요. 근데 엄청 많은데 다 영어인데 여기에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 단어 하나 딱 알아가지고 지금 보니까 바코드 리더기가 엄청 많아요. 바코드 리더, 바코드 스캐너. 이 뭐죠 이거? 우리 생활 속에 있는 업체예요. QSI는. 마트 안 가시는 분 없잖아요. 물론 새벽 배송이라고 다 그거 시켜버리면은 바코드 소리를 못 듣겠지만 바코드 소리는 들어봤죠. 어린아이 장난감에도 있어요. 편의점, 콩순이 편의점 이런 거. 딱 찍으면 딱 소리 나요. 띡띡. 바코드 스캐너. 여기에 레이저 다이오드가 쓰이는구나. 그리고 아까 전에 UAC랑 레이더 프린터 기지를 만들려고 중국에 입주 계획을 했다고 했잖아요. 여기 또 이제 QL78C6SA 슬러시 맞나요? B/CL. 이 제품은 어플리케이션 적용되는 게 레이저 프린터. 그래서 이거 우리 생활 속에 있었네. 알 수가 있겠죠. 바코드 스캐너, 바코드 리더기, 레이저 프린터. 여기에 그 빨간 빛 나오잖아요. 지금 저 앞에도 빨간 빛이 나오고 있는데 저 레이저 다이오드인가? 하여튼 이게 레이저 다이오드예요. 근데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쓰이는 기술이 이제 아까 말한 그 톰 홀랜드나 뭐 배우들이 연기할 때 그 모션 캡처에도 쓰이는 거죠. 그래서 움직이면 그거를 이제 그 인식을 하게 해주는 이 기술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누구야? 마블 아이언맨이 맨날 대화를 할 때 주비스랑 막 허공에다가 갈라서 막 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터치를 안 해요. 지금 이제 터치를 해야지 입력이 되잖아요. 키보드 그러고 이제는 허공에다 가르면 바로 이제 되는 거예요. 눈을 홍채를 돌리면 얘가 인식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발달되고 있어서 지금 QSI는 앞으로 쓰일 곳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레이저 프린터랑 바코드 리더기는 다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어떤 캐시카우에다가 아까 제가 말한 미래의 그런 것들은 슈팅 스타에 해당되겠죠. 그게 갑자기 최근에 이런 쪽이 지금 그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아지면서 VR도 많이 하잖아요. 현대자동차가 만약에 그 자율주행차를 만든다면 뒤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 것인가. VR 기기를 해가지고 영화를 보고 춤을 출 것이다. 난 운전을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지금 200% 가까이 올라서 2006년도 고점을 지금 터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QSI는 자료도 없고
굉장히 작은 그 종목인데 이런 게 이제 가장 가파르게 움직이는 거죠. 물론 위험 부담도 있죠. 이제 막 새싹같이 트고 있으니까 누가 새싹을 밟아버리면 바로 죽어버리는 건데 만약 그 새싹이 이제 큰 고목나무가 되는 그 첫걸음이라면은 갈 곳이 엄청나게 많이 남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관심을 가질만 하다. 손절가 11,000원, 목표가 15,000원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에스모입니다. 화면에 다 나온 것 같네요. 에스모. 자, 아까 그 원래 CGV 얘기를 물어봤다는 거는 이번에 볼 때는, 한깔 같네요. 이번에 보실 때는 코엑스 메가박스를 가보시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이번에 내일이죠. 내일 10월 1일부터 8일 동안 메가박스 앞에 특별 전시장을 설치할 건데 여기에 국내 최초 5단계 완전 자율주행 택시를 전시한다고 해요. 지금 왜 한깔 같죠? 쳐봐야 될 것 같아요. 급격스럽게 한깔 가서 당황스럽네요, 지금. 자, 그래서 지금 뉴스는 아직 안 뜬 것 같은데 왜 너무 빨리 와서 기자분들도 준비하고 있지 않은 이상 지금 기사를 뿌리지 못했겠죠. 근데 지금 일단 하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충격적이네요. 지금 다 가격 전략은 다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이건 준비해온 거니까 얘기를 할게요. 나부야의 오토놈 캡이라는 걸 전시를 하는데 이게 국내 최초의 5단계 완전 자율주행 택시 전시예요. 5단계는 지금 현존하는 그 완전 자율주행으로 설정된 부분 단계 중에 최종 단계예요. 그러니까 운전석이 존재하지 않고요. 핸들이 없고 페달이 없어요. 아예. 왜냐면 혼자 운전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현대자동차 정의선 부회장이 미국에 가서 그 글로벌 3위 업체인 그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가진 업체랑 합작 법인을 설립을 했잖아요. 그리고 2024년까지 택시를 양산한대요. 이제 뭐 그 더 이상 핸들도 없고 운전자도 없고 운전석도 없으니까 택시 승차 거부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에스모가 이제 전시를 하기 때문에 그동안 뭐 CGV에서 보셨던 분들도 이번 달에는 10월 달에는 메가박스에 가서 직접 이걸 눈으로 확인해 봐라. 이 봉준호 감독님이 기생충을 왜 만들었냐고 했더니 기생충이 아니라 살인의 추억을 왜 오래된 건데 만들었냐고 했더니 기억을 하는 것부터 응징의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찾아가 보는 것부터 수익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모에 우리가 좀 의심스러울 수 있잖아요. 지금 하한가도 가고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에서 한다고 해서 이 시장이 분명히 커질 것 같은데 에스모라는 업체에서 안전 자율주행을 만든다고? 그 회사 뭔데? 에스키모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포항제철, 포스코는 못 가요, 멀어서, 서울 사람들은. 그렇죠? 근데 에스모는 강남구 코엑스 메가박스에 가면 할 수 있대요. 볼 수 있대요. 그렇죠? 그래서 가서 완전 자율주행 택시의 그 기술력이 어떤지, 정말로 운전석이 없는 자동차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다는 건지, 이거를 직접 그 눈으로 확인을 하면 더 어떤 좀 가시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모를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목표가 제가 그 이번 연도 최고가가 8,000원이에요. 정확히는 7,920원이에요. 8,000원을 눈앞에 두고 80원 차이로 못 갔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연도에 그 최고가를 목표로 해서 8,000원을 했고, 손절가는 지금 원래 해놓은 것보다 다 깨져서 지금 일단은 다시 나중에 드릴게요. 왜냐면 지금 하한가를 갔기 때문에 내용을 일단 파악을 해보고 다시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SMO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매수가는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지금 바로 얘기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지금 하한가 간 내용을 지금 옆에서 시간을 벌어주실 때 제가 찾아보고 이따가 코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최낙철 팀장님의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이노 인스트루먼트입니다. 동사는 광통신 전 분야에 걸쳐 소요되는 제품군을 개발하여 광통신 토탈 솔루션 기업입니다. 광섬유 유착 접속기 사업은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 1위 점유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메이저 통신업체와 대규모 납품 계약을 맺는 등 성장을 지속적으로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동사를 추천드리는 포인트는 투자 포인트는 총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광섬유 유착 접속기 전문 업체입니다. 동사는 광섬유 유착 접속기 전문 제작, 판매 사업 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광섬유 유착 접속기란 단어 그대로 광섬유를 유용 접착하여 접속 연장하는 장비로 광 케이블의 신규 포설 및 유지 보수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입니다. 2016년부터 2017년 중국의 자국 내 통신 인프라 확충 및 아프리카 대륙 광통신망 구축 사업에 몰두하던 중국은 광섬유 유착 접속 시장의 약 28%를 차지하는 마켓 셰어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2018년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미중 무역 전쟁의 반발, 그리고 5G 통신 서비스의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 등으로 인해 중국이 일시적인 투자 축소에 나서면서 실적이 급속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로 인해 주가는 2018년 우하향하는 모습을 그려왔고 4,190원까지 내려오며 바닥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력은 세계 순위권 측면입니다. 2018년 기준 글로벌 광섬유 유차 접속기능 시장은 일본 업체들이 마켓 쉐어를 1위부터 3위까지 독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시장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동사는 글로벌 마켓 쉐어를 4위 자리를 굳건히 지켜내고 있습니다. 광섬유 유차 접속기는 광케이블 포설 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기기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높은 효율을 발휘해야 하는데 동사의 제품군은 광섬유가 12가닥까지 동시에 접속 가능하고 경쟁사 제품 대비 용차 접속 시간이 더 적게 걸린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시장 마켓 쉐어를 계속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미 중국 내 3대 국영 통신사를 납품한 레퍼런스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광 네트워크 관련 투자 재개는 동사의 호재입니다. 특히 5G의 경우 광 케이블의 FTTX가 구축 여부가 중요한 만큼 현장에서 광섬유 유차 접속기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주요 통신사들이 납품 이력도 보호하고 있어 중국 외 지역의 매출 성장도 기대해 볼 만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가의 흐름도 올해 8월까지 저점을 찍고 반등 중에 있으면서 21선이 61선을 돌파하는 골든크로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5,700원, 손절가는 3,900원입니다. 두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초록뱀입니다. 동사는 지배회사인 초록뱀 미디어는 컨텐츠 제작 사업과 각종 부가 사업, OST, 컬러링, 캐릭터, 상품 테마파크 개발 등 및 부동산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사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3분기 실적 호전과 수익성 개선 측면입니다. 동사의 3분기 매출액은 20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7.4% 증가, 영업이익은 22억 원으로 흑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신입사관 구혜령이 140억 원, 자회사인 A9 미디어가 약 50억 원, 완구 판매를 통한 매출액은 약 20억 원 더해져 지난해 대비 큰 폭을 증가하는 매출액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드라마 제작에 15억 원, 완구 판매 등 7억 원으로 총 22억 원이 예상이 되나 완구 판매가 추정이 쉽지가 않아 보수적인 수치를 적용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분기별 실적 변동성은 큰 기업이지만 사업 다각화 및 작품 수 확대를 통해서 실적 변동성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축소시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익성 개선이 될 엑스가리온 측면입니다. 엑스가리온은 완구 판매를 위한 3대 교소인 컨텐츠, IP 제작, 완구 제작, 완구 유통 판매들을 분업화된 몇 안 되는 사례를 컨텐츠가 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컨텐츠 제작은 드라마 전문 제작 업체인 초록뱀이, 완구 유통 판매는 손오공이 맡아 전문성을 더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으로 예정입니다. 컨텐츠 제작을 맡아 제작비를 전액 지불한 초록뱀은 완구 판매 일정 부분을 런닝 개런티 형식으로 받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2분기를 기점으로 제작이 완료했기 때문에 3, 4분기에는 완구 판매 실적에 따라 매출액의 일정 부분이 이익으로 전부 반영될 것으로 반영이 돼 매출액으로 인식이 될 전망입니다. 8월 28일부터 완구 판매가 시작했기 때문에 완구 판매는 아무래도 실적이 4분기에 옮겨 반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동사 2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71억 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5억 원을 좋지 못했지만 그로 인해 주가도 13,3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3분기 실적이 개선이 되고 정부에서 콘텐츠 사업이 관련 사업도 적극적인 육성과 그리고 펀드 조성으로 인해 OTT 관련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CJ ENM, JTBC가 국내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OTT 합작법인을 출범을 예고하기 때문에 콘텐츠 사업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가도 추세 전환을 하여 9월 18일 장대 양봉이 나온 후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21선을 안착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추가적인 우상향 흐름을 보일 것으로 되어 추천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1,900원, 손절가는 1,410원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노 인스트루먼트 그리고 초록뱀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일단 신혜수 소장님께서 아까 전에 S보 추천을 해주셨는데 하한가 가기 때문에 좀 가격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네, 3,000원에 사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끝인가요?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마니코 FNG입니다. 일단 지난 주말에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가지고 좀 이슈가 나왔었죠. 이제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도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7% 이상 급등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신수 소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거 잠깐 언급하고 넘어갈까요? 지금 S모? 일단 요거부터 하고 그다음에 S모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마니코 하겠습니다. FNG는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약간 지금 상황이 멈춘지 안 멈춘지 사실 알 수가 없고, 근데 얘는 지금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죽지 않았구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금 몇몇 농가의 음성 반응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러다가 또 한 농가가 양성이 나오면 바로 또 뛰어가야 돼요. 지금 그 농림수산축산부에서 맞나요? 거기서 국정조사 빼달라고 했잖아요. 자기 뭐 방역에 노력을 해야 된다고 지금. 그래서 아직도 지금 비상 단계고,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가 다 돌아서, 그쵸? 다 돌았잖아요. 닭고기, 오리고기, 또 이제 돼지고기 다시 오르고, 그쵸? 그 다음 방역 관련주, 그리고 백신 관련주 다 같이 막 다 한 번 돌고, 이제 그 가장 세게 남은 게 마니커 FNG예요. 마니커라는 이 회사는 지금 고점에서 빠졌는데, 마니커 FNG는 오히려 오늘도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거. 마지막까지 남은 자가 가장 센 아이죠. 그래서 마니커 FNG는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 탑픽 종목으로 요거를 한번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HLB입니다. 리보세나님의 임상 결과 발표 소식에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62,200원대까지 좀 고가를 높이기도 했고요. 현재는 조금 빠지면서 57,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낙철 팀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HLB 같은 경우는 지난주 일요일, 그러니까 어제였죠. 좋은 소식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바이오 종목들의 이제 임상 결과가 계속 실패가 소식이 나왔는데, HLB 같은 경우는 이번에 바르셀로나에서 아무래도 유럽 종양학회에서 임상 결과가 다른 약에 비해서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좋다는 임상 3상의 좋은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일요일에 발표되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먼저 미리 선 반영이 되었고, 오늘 갭상승으로 시작을 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상한가 가고 나서 조금 풀린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갭상승이 나오고 나서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임상 3상 결과가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신약의 목표는 최종 승인은 FDA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아직까지 FDA 승인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고 지금 그냥 결과가 좋게 발표된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우상향은 나올 수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갭상승하고 조금 밀리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이 120선까지 조정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신규 진입하시는 것보다는 오늘 장 마무리되면서 종가의 흐름과 그리고 또 하나 같은 경우는 지금 21선 꾸준히 지금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지만 지금 신규 진입에게는 조금 무리 있고 조정을 받았을 때는 다시 한번 들어가도 좋은 가격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목표가 아무래도 저항선 지금 가격대가 66,500원대 좀 강한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이 저항선을 돌파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은 78,000원까지 볼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그리고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최낙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투자전략연구소 차동원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께서 추천해주신 KH바텍이 현재 수익률 14% 이상 가져가고 있습니다. 9월 20일에 추천을 해주셨는데 약 일주일 만에 수익률이 두 자리를 넘어섰고요. 오늘도 1% 이상 상승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사는 이제 설립 이후 휴대용 IT 기기의 기금을 위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약 6년 전인 2013년에도 삼성전자와 신지와
스마트폰 케이스를 공급하면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사업이 확장기였던 때로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마그네슘 재질 케이스를 메인 벤더 위치에서 공급하며 동사 역시 큰 폭의 수혜를 누렸었는데요. 하지만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케이스 재질을 알루미늄으로 바꾸면서 동사의 매출은 급감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15년 이후부터 동사의 매출은 하락세를 보였으며 이러한 하락 추세는 약 5년간 지속되었는데요. 지난 3년간 영업 적자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2분기부터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으며 14분기 만에 순위 흑자 전환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흑자로 돌아선 배경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슬라이드업 힌지를 최초로 채택한 스마트폰 출시, 두 번째로 폴더블 출시에 따른 수혜, 세 번째로 PC 브랜켓 수요 증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삼성전자 갤럭시 폴드 2차 물량 1만 대가 15분 만에 완판되면서 일각에선 공급보다 수요가 높아 웃돈이 붙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만약 삼성전자가 폴더블 폰을 주력 라인업으로 키울 경우 갤럭시 폴드의 수혜로 동사의 제2 전성기를 맞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계속 유지 관점 제안 드리며 목표가 역시 기존대로 변함없이 14,000원으로 제안을 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새로 추천드릴 종목은 제동공업인데요. 동사는 농업용 기계를 전문 생산을 하며 한국, 미국, 중국, 유럽 등 제조 및 판매 법인 농기계 전문 기업입니다. 동사의 주요 사업 부문은 농업용 기계 제조 및 판매이며 종속사인 대동 USA의 경우 중소형 트랙터를 중심으로 시장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은 트랙터, 콤바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배기가스 규제 통과 및 수출 전략적 중소형 트랙터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 2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30.4% 증가를 하였으며 영업이익은 작년 111억 원에서 226억 원으로 103.6% 증가를 하였는데요. 더불어 올해 하반기 실적을 지켜봐야겠지만 지난해 영업이익 52억인데 반해서 현재 상반기만 영업이익이 336억 원으로 올해 어닝 서프라이징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동사는 정부의 농업 경쟁력 강화 조치로 농업 생산 기반 정비, 경영 규모 확대 등으로 내수 및 수출의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수출 수입 의존도가 낮은 동사는 우수한 시설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저가의 중대형 트랙터, 5조 콤바인의 국산화 성공, 중소형 트랙터의 미국, 중국 수출 시장을 공략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캐나다 법인을 설립하는 등 적극적인 해외 시장 개척을 나서고 있습니다. 더불어 2018년 현대건설기계 OEM 공급 계약, 2019년 두산 갑캣 OEM 공급 계약 및 현대건설기계와 스키드 로더 협력 사업 계약을 통하여 향후 매출액이 증가될 예정입니다. 주요 종속 회사인 미국에 소지하는 대동 USA의 매출 신장에 따라 국내 본사의 매출 영향을 받고 있으며 2019년 당반기 현재 본사에서 종속 회사로 현재 미국 시장은 농기계 시장 중 최대 시장으로 당사가 집중하는 부문은 중소형 부문으로서 점차 시장 점유율을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의 경우 배기가스 규제 강화 등 당사는 기존부터 기술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차후 소형 트랙터의 수출 기반으로 하여 점차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아난티 사회이사로 연임되었던 투자자팀 로저스는 전 세계적으로 농업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대북 관계 개선 시 농업 분야가 가장 눈여겨볼 만하다고 밝혔는데요. 저 역시 대북 제재가 풀리든 풀리지 않든 차후 러시아, 중국, 베트남 등 공산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 국가로 탈바꿈되는 시점에서 북한 역시 처음부터 반도체나 전기차 등 어떤 기술 집약적인 산업보다는 농업이나 관광처럼 큰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도 국가적으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이처럼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나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차후 대북 모멘텀까지 추가된다라고 한다면 현재 농기계 1위 업체인 동사에게 추가적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나 수급 흐름을 살펴보면 2017년 영업이익 172억, 당기순이익 99억일 때에도 주가는 9,600원대였습니다. 올해 상반기만 영업이익 330억, 당기순이익 260억인 현재 주가는
7,200원 부근입니다. 상대적으로 주가는 굉장히 저평가라고 보여지고요. 수급은 해당 종목의 경우 하루 12만 주 정도가 유입되면 많은 수급이 유입됐다라고 분석이 되는데요. 8월 19일 외인기간 24만 주 유입되었으며 최근 9월 23일, 24일도 12만 주 이상 유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실적 및 어닝 서프라이징 기대감으로 꾸준한 외인기간 수급이 기대되므로 추천드립니다. 매수가는 현재가에서 6,350원까지 좀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9,800원, 손절가는 5,300원을 제시해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아시아투자전략연구소 차동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약보합권 2046선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분봉 함께 보시면요. 오늘 코스피 시장은 45선까지 빠지면서 52선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 수급 함께 보시면요.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 매도합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매도폭은 크지 않고 개인이 매수해주면서 시장 어느 정도 좀 받쳐줍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현대차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입니다. 삼성전자 0.5% 하락세로 현재 흘러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장 초반에는 1% 급락세 나왔지만 현재는 하락폭 모두 만회가 됐습니다. 현대차는 오늘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이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서는 상승세 나타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현대모비스도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LG화학이 다시 셀트리온 제치고 7위권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오늘 1% 넘게 빠집니다. 16만 4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LG생활건강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130만 2천 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 이상 빠집니다. 30만 6,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현재 영업이익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0.7% 하락세 622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분봉 함께 보시면요. 오늘 코스닥 시장은 시작의 고점입니다. 627포인트에서 출발했다가 6포인트 정도가 빠지면서 현재 하락세 이어가고 있고 수급 보시면요. 오늘 하락세는 기관과 외국인이 이끕니다. 특히나 외국인들 300억 원 넘게 매도합니다. 기관도 마찬가지로 200억 원 가까이 던지고 있고 개인이 600억 원 넘게 매수해주지만 역부족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1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 이상 하락을 합니다. 5만 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CJEN도 마찬가지로 16만 9천 원대까지 빠졌습니다. KMW 3% 이상 하락을 하면서 7만 2,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된 종목들 RFHIC도 5% 넘게 빠지고 유비코스홀딩스도 3% 가깝게 빠지고 있습니다. 서진시스템도 2% 가깝게 빠지면서 오늘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세고요. 5위권에는 HLB 올라와 있습니다. 24% 이상 상승하면서 흘러가고 있고 HLB 생명과학도 21% 이상 급등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답답합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1% 이상 하락하면서 6만 9천 원대 이탈되고 SK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로 1% 넘게 빠집니다. 원달러 환율 만나보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오늘 상승 흐름 탑니다. 1,200원대까지 오르면서 외환시장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한타증권 스타비비센터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항공기 부품과 관련된 아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장세가 좀 조정기에 접어들다 보니까 실적과 관련된 거, 그리고 조정을 받지 않은 종목,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양상인데, 앞으로는 결과적으로 이제 실적에 근거한 이런 종목을 선별 투자를 하든가 아니면 잠시 쉬어가든가 하는 게 지금 현재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난 아스트는 보잉 737 맥스죠. 그게 한번 지난번에 추락 사고가 난 이후에 어떤 생산 재개가 스톱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약세를 그동안에 이제 많이 보였던 것이 이제 주 하락의 요인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올해 빅 이슈가 있었죠. 보잉에 관련돼서는 좀 아직은 좀 수면에 이제 가려앉아 있지만 엠브라이어향 어떤 신규 매출이 본격적으로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트라이엄프사로부터 그 엠브라이로 EZ2 동체 납품 계약을 양수받았죠. 그거를 위해서 지난번에 그 931억 원의 유상증자를 해갖고 1,350원, 1,350원에 지난번에 발행을 했던 그런 회사고요. 여기에 이제 그 931억을 포함해갖고 양수대금 1,300억 불을 일단은 그 지불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1억 3천만 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일단 이것을 양수를 하면서 그동안의 그 영업에 어떻게 반영이 되냐면은 일단은 그 초기 개발 비용이 그 매출액에 반영되면서 2,300만 달러가 이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하반기에 영업이익이 한 332억 정도로 이제 급증하는 이런 양상을 보일 겁니다. 상반기에는 한 71억 정도 났는데 그에 비하면 아주 큰 폭으로 증가되는 이런 양상이 보인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난번에 그거에 대한 그 수주가 뭐 단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5년, 10년간의 장기를 공급하는 이런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예상된 수주 규모가 2조 한 3천억 정도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에 따라서 이제 꾸준하게 매출액은 확보를 해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갖고 있는 큰 지금 그 악재로서는 그동안에 이제 보잉 737 맥스 하락에 따른 생산 재개가 지금 잠시 중단에 따른 주가 하락 그리고 유상증자를 해서 자본금이 늘어나고 물량이 증가된 것이 두 개의 악재가 요인이었고 호재 요인으로 보면은 이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이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되고 점차 올해를 저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증가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그 영업이익 증가와 주가를 연동할 것이고 또 보잉 737 맥스 운항 재개가 4분기 내지 내년 초에 재개된다라면은 거기에 따라서 주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런 하락할 시점에 저점 매수를 분할 매수한다 그러면은 두 가지 효과에 의해서 앞으로 주가 반등에 기인할 수 있는 그런 호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드리면서 가격 전략은 현재가를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8,500원 이런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흐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박철순의 스트라이크 시간인데요. 박철순 기업 분석가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먼저 전일, 전 거래일이죠. 지난주 마지막 미국 증시 먼저 살펴보면서 국내 증시도 연결지어서 말씀드릴 텐데요. 자, 지난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미국 증시를 살펴보면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을 해줬습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에게 제재를 가하겠다는 내용들이 좀 발표가 되면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변동성이 조금 더 확대가 됐고요. 이런 것들이 역시나 지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전거래일 대비해서 0.26%, 나스닥 같은 경우는 1.12%,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0.53%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자, 일단은 가장 큰 대외 변수 중 하나인 미중 무역 분쟁이 다시 한번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국내 증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지금 기준으로 종합주가지수는 전일 대비해서 한 0.17% 정도 하락한 상태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전거래일 대비해서 1.16% 정도 하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일단은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번 주에 미국의 연준 위원들의 연설이 다수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는지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들이 좀 더 강하게 나와진다고 한다면 반등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주요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 건국 70주년 기념일에 대한 부분 관심이 좀 필요한데요. 중국이 이제 앞으로 어떤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지 미중 무역 문제에는 또한 어떤 영향을 줄지를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부터 다음 달 4일부터 시작해서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자, 반도체 업황이 좀 회복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만 만약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발표한다면 코스피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 확률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가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실적인 만큼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국내 대형 기업들
어떤 실적이 나올지도 주가의 향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실적을 반드시 체크하시고요. 자, 실적 시즌에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적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성장하고 있는 종목들 위주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중요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공시 한번 또 살펴볼 텐데요. 자, 오늘 살펴볼 기업은 핸디소프트입니다. 자, 핸디소프트 같은 경우는요, 지금 10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증자 방식의 유상 증자를 하겠다라는 공시가 나와줬는데요.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는 4%대 상승 마감을 했지만 오늘은 1.94% 정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주 393만 주 정도, 그리고 한주당 액면가는 500원이라고 밝혔는데요. 자,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구주주 배정 방식, 그리고 일반 공모 방식, 그리고 제3자 배정 방식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제3자 배정 방식 같은 경우는 이 3자가 회사의 성장성이나 실적 기대감 등으로 투자를 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유상증자 방식 가운데에서는 주가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줄 확률이 높은 배정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핸디소프트 같은 경우 유상증자 공시 이후에 상승 흐름을 보여줬지만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적자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지금 관리 종목으로 또 지정이 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증자 공시만으로는 접근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3분기 실적 개선을 반드시 확인하신 이후에 접근하는 전략이 중요하게 됐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어떤 섹터 보고 계십니까? 자, 오늘 장에서 관심 있게 지켜봐는 종목은요, 통신주와 5G 관련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통신주 가운데 지금 통신 3사가 있죠.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와 같은 통신 3사 같은 경우는요, 사실 지금 5G 가입자가 300만 명을 이미 돌파를 했고요. 연말까지 해서 5G 전체 가입자가 6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가입자 추세를 감안하면요, 통신주 같은 경우 평균적으로 3분기와 4분기 모두 2%에서 3% 정도대 매출액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변동성이 강한 장점도 가지고 있고요. 실적 성장까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통신 3사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고 그중에도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조금 더 상승 확률이 더 높아 보인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거기다가 5G는 아직도 성장성이 무궁무진한 사업입니다. 5G 관련 회사의 경우 순환매에 따른 주가 상승 가능성이 다른 업종 대비해서 높게 평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적이 맞춤이 되는 5G 관련주, 특히 KMW라든지 다산 네트워크와 같은 네트워크 장비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오늘 원픽 관심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아이텍입니다. 자, 아이텍 같은 경우는요, 반도체 테스트 사업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2005년도 2월 달에 설립한 이후에 2010년도에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입니다. 자, 일단은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하우스 역할로 시스템 반도체 생산의 마지막 공정인 테스트를 주력으로 하고 있던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최대 주주가 포틀랜드 아시아로 변경이 되면서 경영 참여를 통한 사업 다각화 및 신규 사업 확대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자회사를 통해서 차장품 사업과 전기 이륜차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자, 투자 포인트 한 3가지 정도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 사업부의 한일 무역 분쟁 수혜가 기대가 된다는 점인데요. 자, 일본 수출 규제라든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가 되면서 오히려 반사이익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다양한 산업군에서 탈일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반도체 관련 소재라든지 시스템에 역시 국산화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는데 일본과의 관계가 개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언제든 다시 한번 반복될 수 있는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요. 보험적인 측면에서라도 이런 소재들의 국산화는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국내 관련 기업들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아이텍도 우리가 좀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자회사인 삼성 메디코스의 성장이 기대가 된다는 점입니다. 자, 화장품 OEM과 ODM을 전문화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아이텍의 100% 자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모레파시픽이나 코리아나 그리고 코스맥스나 수망 화장품과 같은 국내 최고의 화장품 전문가를 바탕으로 해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화장품과 의약품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큰 성장이 기대되는 만큼 자회사인 삼성 메디코스의 성장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회사인 이 아이텍 인베스트먼트가 전기 이륜 자동차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영위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 일단은 SM 서비스라는 합작 법인을 만들어서 앞으로 8조 원대 시장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국내 친환경 전기 이륜차 시장에 진출할 계획입니다.
역시나 이런 문재인 정권에서도 계속적으로 전기 이륜차에 대한 수요 확보를 하겠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적인 이슈도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아이텍 인베스트먼트의 성장 또한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기술력과 신규 성장 동력을 확보한 아이텍, 최근에 주가도 많이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역대 저점 구간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반등 흐름 눈으로 좀 확인하시고 접근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철순 기업 분석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